안녕하세요. 오늘도 톡톡한 사연을 찾아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듣기만 해도 가슴이 시원해지는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와 관련된 며느리 사연자분의 이야기인데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후반 여성입니다. 항상 재미있게 듣기만 하다가 오늘은 저도 한번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제보하는 이야기는 시어머니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저는 남편을 대학 동아리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남편의 첫인상이 기억에 남을 정도로 강렬했어요. 남편은 제가 동아리에 들어간 첫날 청색 재킷을 입고 동아리방에 다른 선배들과 함께 웃으면서 들어왔을 때 첫눈에 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졸졸 쫓아다니며 결국 연애까지 성공했죠. 처음에는 남편의 외모에 반했지만 사실은 그의 성격이 더 좋았어요. 자상하고 다정하고 무엇보다 진취적인 모습이 참 마음에 들었거든요. 나중에 알게 된 건 남편은 3남매 중 첫째이며 장남으로 태어나서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인 편이라고 남편이 말했어요. 처음에 3남매라는 말을 듣고 더 자세히 물어보았죠. 막내가 여자라는 사실이에요. 막둥이가 여자라면 정말 많이 예뻤겠다. 딸을 낳고 싶어서 지속적으로 애를 내셨나요? 아니요. 우리 엄마는 세 번째도 아들이 되길 바랬어요. 그래서 삼형제를 원하셨는데 딸이 나왔다고 하셨어요. 일반적으로 형제를 키우시면서 적어도 한 명은 딸을 바라시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로 남자 형제 사이의 상호작용이 심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결혼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던 기억이죠. 남편은 저와 연애 중이었는데 중간에 군대에 가야 했어요. 정말 군대 면회 가면 면회는 다 비슷합니다. 지금도 군대 이야기가 나오면 괜히 남편을 혼내는 일이 종종 있을 만큼요. 지극히 진심이었어요. 그래도 좋았던 거니까 면회도 가겠죠. 사실 저도 처음 가보는 거라 재밌더라고요. 그러다 남편이 전역하고 우리 둘 다 졸업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결혼은 우리 둘이 좋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혼은 집안과 집안이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집에 인사를 가기 전에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저는 자매로 태어났기 때문에 위로 언니가 있는데 언니를 남편에게 소개해 주었어요. 언니가 나중에 집에서 남편을 놓치지 말라고 한 말을 전해줬죠. 꽉 잡아주라고 했는데요. 아직 부모님께 인사를 하는 건 아니었지만 언니가 남편을 좋아한다는 걸 알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가족들로부터 인정받은 거거든요. 언니는 제 성격이 말랐다며 어릴 때부터 남자를 잘 선택해야 한다고 거의 세뇌했어요. 언니를 인정받고 나서 저도 남편에게 남편의 동생들을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남편의 동생들 중 막내 동생은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남편의 군대 수료식에는 둘째 동생만 왔기 때문에 그냥 소리만 듣고 실제로 만나본 적이 없어서 얼마나 궁금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막내를 만나고 싶다고 말하자 남편이 살짝 당황한 모습이었어요. 막내한테 한번 얘기해 볼게. 그러나 혹시 내가 불편해하는 건 아닌가? 하고 막내가 나올지 모르겠다고 해서 제가 의아했어요. 왜? 무슨 일이야? 남편은 꽤 곤란해 보였는데 제가 궁금해서 계속 물어봤지만 남편은 동생에게 연락해보겠다고 하고 그냥 말을 넘겼어요. 그 후 며칠이 지난 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을 때 받아보니까요. 글쎄, 남편의 막내 동생이 전화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준상이의 오빠예요. 말씀하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혹시 둘이 따로 만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만나보고 싶었어요. 둘이 볼 수 있어요. 명동에서 만나는 게 괜찮으세요? 사실 정말 당황했지만 그래도 침착하게 둘이 만나자고 말했어요. 그리고 정말 별 생각을 다 해봤을 때 친언니에게 말하고 같이 나가자고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그게 가능할까 생각했지만 저에게 따로 있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올큼하게 생각해요. 얘기할 정도면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혼자 나가게 되었어요. 명동의 한 카페에서 막내 동생을 만나게 되었어요.
미리 하얀색 카디건을 입었다는 말을 들었지만 얼굴만 봐도 남편 얼굴이 보여서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어색하게 인사를 했는데 막내 동생은 복잡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저만 혼자 어색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준상이 오빠만 생각하면 정말 사람 좋아요. 제 오빠지만 정말 착하고 다정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 결혼에 결심하게 되었어요. 아가씨가 미리 연락 주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막내 동생이 한숨을 쉬더니 이어서 말했어요. 언니, 사람 좋은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사실대로 말할게요. 저도 고민 많이 했는데 언니가 너무 착해 보여서요. 우리 집과 결혼하지 말아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언니가 시어머니가 될 분이 정말 나쁘다는 뜻입니다. 남아서 노사상이 굉장히 심해요. 안 봐도 시집살이 시킬 게 눈에 보여요. 저도 대학 졸업하면 바로 나갈 거예요. 정말 너무 놀랐어요. 손이 떨릴 정도로 놀라셨다는 말씀이세요. 그동안 군대에 계셔서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죠. 집안은 내내 아들만을 중심으로 돌고 계시고 저는 막내이지만 온갖 구박을 다 당하고 있었어요. 언니는 귀하게 잘하셨을 텐데 가서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오빠만 생각하면 사람들은 참 괜찮아 보이지만 부모님을 생각하면 결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놀라서 제게 손을 꼭 잡아주셨는데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혹은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보시든지요. 오빠에게는 단지 언니와 둘이 여자끼리 잘 맞으실 것 같아서 따로 만났다고 말씀드릴게요.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바래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막내가 따로 사는 이유가 바로 차별 때문이라고 하니 정말 놀랐어요. 들어보니 정말 차별이 심했더라고요. 대학 등록금은 오빠들은 내주었지만 막내는 받지 못했대요. 어릴 때부터 여자라고 간식도 안 주고 밥도 조금만 좋다고 하더라고요. 갈비찜을 해놓아도 오빠들만 먹이고 막내는 먹이지도 않았대요. 과자를 사도 2개만 사서 먹이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는 오빠들은 책이나 공책 등 새로운 것으로 사줬는데 막내인 신우는 오빠들의 것을 쓰라고 하며 지원을 잘 안 받았다고 말하더라고요. 다행히 형제들이 서로 순해서 모르는 사이에도 서로 챙겨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차별적이었지만 자신이 이렇게 오랫동안 버텨온 것은 오빠들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제 남편에 대해 칭찬했어요. 큰 오빠가 어릴 적부터 자신을 가장 많이 챙겨준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고마워했습니다. 그래서 제 남편과 연락하여 이번 주 주말에 시댁에 인사를 드리기로 했죠. 결국 이전보다 빨리 시댁에 인사를 들어가야 했습니다. 제 막내에게 말이 있는지 너무 걱정되어서 밥도 잘 먹지 못하고 종일 걱정만 해서 머리가 아파지는 정도였어요. 심지어 약을 먹을 정도까지 되었다가 남편 집으로 가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너무 손을 놓아서 남편이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더니 막내가 뒤에서 보이더라고 해요. 눈인사를 받았기에 저도 미소를 짓고 바로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어서 오세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라고 시어머니가 먼저 반겨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시아버지를 만나러 가서 안방으로 들어가니 정말 많은 음식이 준비돼 있어서 매우 놀랐어요. 그 모습을 보고서는 약간 안심했었답니다. 그리고 앉아서 밥을 먹는데 시아버지는 생각보다 매우 조용하셨어요. 남편이 이야기한 대로 사업을 하신다는 말만 들었지만 시아버지의 말은 2~3문장밖에 기억에 남지 않았어요. 제가 그냥 그게 시아버지의 성격이라 생각하고 지나쳤는데 의외로 놀랐던 건 시어머니였어요. 분명 시누이가 저를 경고했었는데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저한테요. 친절하셨어요. 아들을 많이 예뻐하시는 것은 저도 느꼈지만 저에게도 잘해주셨어요. 물론 사람을 한 번 보고 알 수 없고 계속 보아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안심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집에 돌아와 언니에게도 시어머니 첫인상이 그리 나쁘지 않다고 말했어요. 친언니는 저에게 막내 시모가 말해준 것에 정말 고마워했지만 사람들의 얘기를 양쪽에서 들어봐야 한다고 하셨고 일단 남편과 많이 대화해보라고 했어요.
저도 언니의 말에 동의했기 때문에 남편에게 어느 날 진지하게 얘기를 꺼냈어요. 그랬더니 남편의 반응이 의외로 자기야 사실 맞아였어요. 막내가 말한 것이 거짓은 아니야? 우리 어머니는 정말로 꽤 남자노 사상이 심하신 분이실지라도 제 시대분들 대부분이 그러시잖아. 어차피 결혼하게 된다면 우리는 나가 살 것이니까.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내가 중간에서 정말 많이 노력할게. 남편의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말해주었어요. 사실 남편이 아예 없는 소리라고 하면 저도 결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사실인데 우리 같이 이겨내보자 하길래 신뢰가 더욱 높아졌어요. 그래서 저도 일단 남편을 믿고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우리 친정에도 남편을 보여주었어요. 부모님은 예상대로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남편이 훤한 성격이고 성실하고 다정해서 7월의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결혼 준비할 때 사실 시댁과 몇 차례 부딪혔어요. 우리 친정이 비교적 여유로웠기 때문에 집을 찾는 과정이나 예단 문제에서는 괜찮았어요. 특히 친정 부모님께서는 저가 남편을 매우 좋아한다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지원 부분에서는 돈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부딪혔던 부분은 결혼식장 위치, 하객 부족 인원, 그리고 한복 색상이었어요. 결혼식장 위치는 사실 생각지도 못했던 고민이었어요. 저, 남편, 그리고 시댁과 친정 모두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니 당연히 서울에 있는 결혼식장을 고려하고 있었죠. 골랐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남편과 제가 상의하지 않고 서울에 골랐다고 화를 내신다고 해요. 적어도 어른들께 물어보고 결정해야지.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일까요? 저는 사실 시어머니가 왜 화를 내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우리가 뭐를 잘못했냐고 물어봤는데 남편도 모르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잘 달래서 이 일은 넘어갔어요. 그런데 하객 보증인원 관련해서는 우리 부모님도 조금 곤란해하셨어요. 시아버지가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 친정 아버지도 사업을 하세요. 저는 양측 아버지가 모두 사업을 하시니까 보증인원을 넉넉히 잡으려고 시도했지만 시어머니가 그것을 알아내신 후에 직접적으로 서운하다고 하셨어요. 벌써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댁이 어두운 줄은 몰랐어. 정말 서운하다. 아버지의 사업이 잘 되니까 기뻐하고 있는데 왜 그런 식으로 우리 집을 의식하는 거지? 어머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요. 보증인원이 너무 많으면 좀 줄여야 할까요? 진짜, 계속 이러는 것만 봐도 정말 실망스럽다. 보증인원이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시어머니가 정답을 명확히 말씀하지 않고 빙빙 돌려 말씀하시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감정이 상하지 않기를 바라고 남편에게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남편을 통해 들은 것으로는 보증인원이 너무 많아서 시댁을 무시한다고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친정 부모님이었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상당히 큰 사업을 하셔서 보증인원이 줄어들면서 친정 부모님이 당황하셨습니다. 축의금 문제를 넘어서 사업적으로 많이 얽힌 상황이어서 상당히 곤란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남편과 제가 중간에서 많이 애를 썼지만 우리 친정 부모님께서 한 발 물린 것 같습니다. 결혼 전부터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무사히 결혼식을 올리고 싶었는데 활용정점으로 한복 색상 문제가 생겼어요. 신부 한복은 보통 분홍색이고 신랑 측은 하늘색을 입는 거 아실 거예요. 요즘은 좀 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결혼할 때는 당연히 그랬어요. 그런데 함께 한복을 고르러 갔는데 시어머니가 분홍색 한복을 고집하셨어요. 어머나, 나는 분홍색을 입어야겠어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얼굴을 보고 정말 잘 어울린다고 느끼는 한복을 선택해야겠어요. 일반적으로 시집가는 신부의 남자 가족은 하늘색을 입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복 가게 직원이 사실을 말했지만 시어머니들은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단순히 색깔뿐 아니라 중전마마처럼 사극에서 나오는 중금단 같이 화려한 옷을 입으려는 모양이에요. 한복 가게 직원의 말에 따르면 다른 국가의 왕족들이 입는 것과 같은 복장을 선택하려고 해요. 친정 엄마가 얼굴을 봤는데 상당히 당황하거나 불편해 보였어요.
적어도 상의하고 선택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자신만의 선택으로 천박해 보였다 가리고 비녀까지 골라야 한다면 인상이 심할 것 같아요. 아니요. 어머니님, 하늘색 한복은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이것 한번 입어보시는 건 어떠세요? 제가 아무리 유도해도 본인은 그 화려한 무슨 중전마마 옷을 고르고 있겠다고 했어요. 제가 중간에서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는 모습을 보인 것 같던지요. 친정 엄마는 종교로 무난한 한복을 선택하셨어요. 한복을 다 고르고 나와서 한정식 식당에 갔는데 시어머니는 정말 자식과 자랑만 하셨어요. 남편이 잘난 것은 충분히 알아요. 제가 그래서 첫눈에 반했으니까요. 그런데 친정 엄마도 있었는데요. 아들들이 얼마나 기특한지 계속 모른다며 공부도 어릴 때부터 잘했고 성실하고 착하고 그러면서 저한테 복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해요. 그날 남편은 회사 때문에 없었는데 자리에 없는 사람을 계속 칭찬하니까 받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집에 돌아와서 엄마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선아야,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엄마가 왜 그러는지 이해했지만 결혼은 꼭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새벽까지 엄마를 설득했어요. 어차피 결혼하면 이제 따로 살 거야. 내가 한복은 중간에서 준상 씨랑 연락해서 잘 해결해 볼게. 반복이 아닙니다. 자기 자식이 귀하다고 할 때 남의 자식도 귀한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로 내가 팔리고 있다고 생각했니?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걱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했고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어요. 제가 준상 씨를 얼마나 좋아해도 결혼은 성인들의 약속이고 또한 저를 소중히 키워주신 엄마가 속상해 하시는 것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어요. 결혼을 다시 생각하자고 하자 남편은 전화를 끊고 우리 집으로 왔어요. 제가 밖으로 나가서 얘기하자 했는데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가서 엄마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일만 아니었어도 같이 가서 상황을 중재했을 텐데 그러질 못했어요.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어머니께 제가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곤 엄마도 저도 예상하지 못했죠. 엄마는 그때 되게 당황하셨지만 남편이 집에 돌아가자 저에게 남편감 하나는 잘 골랐다고 하시며 결혼식 한복은 그냥 시어머니 입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엄마도 남편이 중간에서 중간 역할을 잘할 것을 아셨나 봐요. 그렇게 그 뒤로 큰 별탈 없이 결혼하게 되었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제주도를 신혼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또 작은 소란이 일어났죠. 글쓰기에는 물론 엄청난 방해가 있었는데도 글쎄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네, 도착했으면 도착했다고 연락해야지요. 결혼식을 마쳤으니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신혼여행이 끝나고 인사를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신혼여행 중에 연락해야 한다는 걸 정말 몰랐어요. 그것도 그날 순식간하게 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당황하니까 남편이 대신 말했고 제 기분이 서러워서 엄마에게 전화했더니 친정엄마께서는 왜 전화했느냐며 푹 쉬라고 빨리 끊으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남편이 옆에서 달래줘서 참았어요. 신혼여행이 마무리되고 시어머니 집에 인사하러 가니 시어머니께서는 제 얼굴을 쳐다도 보지 않았다고요. 아이고, 우리 아들 보고 싶었어. 잘 쉬고 왔니? 저는 제가 투명인간인 줄 알았었어요. 신우가 옆에 와서 조용히 인사하길래 신우랑 그나마 대화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 태도와 달리 남편과의 신혼생활은 아주 즐거웠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둘의 한 집에 사는 것이 어찌나 즐거운지. 이래서 사람들이 다 결혼하고 사는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 부부가 결혼하고 바로 다음에 시동생도 결혼했어요. 남편과 시동생 나이 차이가 14살이라 둘이 비슷하게 결혼하게 되었는데 동서가 될 분을 우리 부부가 먼저 만났는데 참하고 웃는 모습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동서네 집은 그렇게 여유가 있던지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시어머니께서 돈 부족하다고 고집하시는데요. 제가 너무 속상해서 살 길이 없어요. 아들아, 결혼할 때 집 하나라도 줄 수 없어 아휴. 너무 속상해서 자꾸 눈물이 나고
남편과 저를 집으로 초대하여 오셨을 때 정말 난감했어요. 하지만 우리 부부는 신혼이니까 뭘 도와줄 수 없고요. 시어머니도 저희에게 명확히 바라는 게 없으시고 소리를 듣기 싫어한다고 해서 3번 하는 소리도 지쳐버린다고 들어요.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니까 제게 힘들더라고요. 시아버지 사업은 건축 관련된 것 같아요. 사업이었지만 현재도 계속되고 예전에도 그랬던 곳에서는 오랜 경력을 가진 기술자들이 많아서 대부분 관계망에 의해 운영되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사업은 그렇게 숙련되지는 못하셨고, 그래서 남동생이 결혼해도 집을 마련해주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시동생도 평소에 정말 친절했기 때문에 갑자기 친부모님 생각이 났고 친정으로 가서 조심스레 시아버지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도와주실 수 있냐고 부탁했습니다. 엄마는 제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신 뒤 마침 이번에 공장 기숙사를 새로 지으려고 계획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와 되는 업체와 계약을 맺기로 했어요. 원래 제 부모님은 두 분 다 식품 공장을 운영하셨는데 매출이 계속해서 좋아지면서 직원들도 많이 늘어나서 기숙사를 크게 지으실 예정이셨어요. 저는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남편은 크게 기뻐하시면서 동시에 조금 걱정도 하셨어요. 시부모님의 성격상 우리 집에서 도와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상황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친정집에 가서 우리 부모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고 결국 몰래 계약을 맺기로 결정하였어요. 어차피 친정 부모님은 바빠서 직접 계약을 하시진 않았습니다. 직원 대신을 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렇게 계약이 성사되었으니 사실 정말 큰 계약이었거든요. 당연히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영세한 개인업자가 갑자기 큰 거래를 하게 되면서요. 시어머니는 그 상대가 우리 부모님인 줄 모르고 저에게 자랑도 많이 하셨어요. 너희 시아버지가 능력이 워낙 좋으니 정말 대단한 사람도 그렇고 우리 아들들은 능력이 타고났어. 넌 정말 복 받았다. 어디 가서 우리 아들 같은 사람을 만나겠어? 남편이 옆에서 아무리 말려도 시어머니는 당당하다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뭐 그래도 결과적으로 시동생도 넉넉하게 결혼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다행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어머니는 시동생까지 결혼하자며 본성을 대놓고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나 시동생이 최대한 도우려고 노력하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저희도 도와주기 위해 노력했었죠. 그런데 이런 행동으로 시어머니께서 차별을 했어요. 명절 때 함께 모일 때 꼭 저와 동생만 일을 시키거나 신우까지도요. 아들들이 부엌에 들어오면 정색하시고 나가라고 하셨어요. 결국에는 너희는 이런 일을 해야 한다며 난리가 나기도 했죠. 여자들이 하는 행동이군요. 가서 쉬세요. 아들 제발 또 밥을 먹을 때 상을 차려서 전에도 앉았더니 화를 내시더라고 하더라고요. 여자들이 거기 앉는 게 아니야? 이렇게 와야지 하시면서 따로 부엌으로 쟤를 불러서 그러면서 무슨 양푼을 가져와서 대충 반찬을 다 넣어서 그걸 섞어서 저와 동생 그리고 신우에게 먹으라고 숟가락을 내어주더라고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혀서요. 시어머니의 이런 행동은 저와 동생이 아이를 낳은 이후에 훨씬 심해졌어요. 사실 시어머니는 동생의 집이 여유롭지 않았으니 제가 느낄 정도로 무시를 했었어요. 그러나 저는 딸을 낳았고 동시에 아들을 낳았거든요. 완전히 대우가 달라져서 깜짝 놀랐답니다. 제 딸이 아들보다 2살이 더 많은데 우리 딸은 돌잔치 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손자의 돌잔치는 직접 장소를 구하고 돌 반지까지 샀어요. 아이를 낳은 직후 반응도 크게 달랐지만 시어머니의 손자 사랑은 나이가 지날수록 더 심해졌어요. 제 딸인 다영이는 생선을 되게 싫어했는데 반면에 손자인 민준이는 생선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다영이가 생선을 싫어하는 것에도 이유가 있었어요. 어릴 적 시어머니께서 애들에게 밥을 먹이라고 하셨고 다영과 민준을 데리고 밥을 먹이셨습니다. 나와 동생은 쉬고 있었는데 나는 속으로 고마워했었지만 다영은 그날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민준에게만 생선구이 가시를 제거하시고 다영에게는 주지 않으셔서 다영이가 생선뼈에 가시가 박혀 응급실에 가야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손녀이자 자신의 첫째 아들의 자식인데도 차별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 이후로 다영이는 생선을 보면 기겁을 해서 우리 집이나 친정에서 생선을 일부러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께서는 명절이나 생일 등 시댁을 방문해야 할 때는 생선구이를 준비하셨어요. 그 외에도 다영이가 인사해도 무시하거나 잘 대하지 않으시고 민준이가 인사하면 큰일이 났어요. 아이고, 우리 손자가 왔어. 소중하고 귀한 손자를 보러 왔어. 다영이가 인사해도 대하지 않았는데 민준이가 인사하면 그런 게 정말 불편했어요. 또한 다영이가 공부를 잘못해도 정직하고 다정한 사람이 되기를 바랐거든요. 그리고 예컨 남편의 교육 철학도 비슷해요. 우리 부부는 다영이가 문제집을 풀고 시험 성적을 올리는 것보다는 우리와 함께 산에 가거나 바다를 보며 자연을 함께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느끼기 싶은 동물과 소통하는 삶을 바랐다. 그래서 다영이는 학업적으로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았다. 저는 공부보다는 본인이 무엇을 원하고 잘하는지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영이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그게 신경 쓰이지 않았다. 그러나 민준이는 상황이 다르다. 사실 동생에게 여유가 많지 않았고 능력도 그다지 뛰어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시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었었다. 우리 가족에서 계속 계약을 유지하면서 집은 점점 여유로워졌거든요. 민준이를 영어 유치원에 옮겼다. 민준이를 그 학원으로 보내려고 돈을 주어 동생에게 시켰는데 동서는 이미 민준이의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시어머니가 먼저 돈을 주어서 보내라고 하자 오히려 기뻤다. 다영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는 비교가 더욱 치열해졌다. 그래서 일부러 남편과 시댁에서 다영이를 더 사랑해주고 있는데 신우는 대학을 졸업하여 독립했지만 가끔 시댁에 가면 다영이를 정말 많이 귀엽게 여겨준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시댁 행사에 가기로 한다면 고모도 오는 거냐고 확인하러 온다. 언제는 시댁에 제사가 있어서 시댁에 갔던 적이 있어요. 제가 들어갔더니 동서와 민준이가 미리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민준이가 무슨 학습지를 푸는 거야? 민준아, 할아버지 댁에 와서도 공부하는 거야? 대단하다. 제가 칭찬하자 갑자기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너희 딸도 공부시켜. 얘가 맨날 물어보면 어디 놀러 갔다는 말밖에 안 하는데 이게 말이 되니? 너는 애가 엄마가 됐으면 집에서 공부를 시켜야지. 도대체 같이 놀러 다니면 어떡하니? 저는 그냥 민준이를 칭찬하려던 말인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신 걸 보니 정말 황당했어요. 어머님, 다영이는 아직은 남편과 노는 것을 더 좋아해요. 나중에 어른이 되면 다시 킬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해야겠다. 뒤떨어지지 않으려면. 그래도 아빠는 머리가 정말 좋으니까 어떤 일이든 잘 할 거라 생각해요. 그때의 제 감정은 당연히 상했지만 다영이가 제 눈치만 보면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방에 들어가서 남편에게 빨리 오라는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다영이에게 말했어요. 다영아, 너가 공부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상처받지 말아요. 다영이가 저를 안심시킨 후 울기 시작했어요. 우는 아이를 보고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그날 집에 돌아가 남편에게 진심을 다해 말했어요. 사실 시어머니가 나에게 하는 말들을 그냥 넘겼는데 그것은 나를 상처받게 하지 않고 당신이 충분히 나에게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랬었어요. 그러나 다영이는 아직 미성년자이며 초등학생인데 어린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민준이랑 비교하는 것을 너무 자주 하시기 때문에 정말 면목이 없다고 느꼈어요. 당신도 다영이를 누구보다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상처받는 것은 당신과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다음은 그냥 미안한 마음만 전하려는 거였어요. 어머니의 성격이 어려운 것은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는데 도저히 말려도 되지 않네요. 정말로 어머니가 뭐라 하시는 것은 묻어둘 수 있었어요. 원래 난 타인의 말에 크게 상처받지 않아요. 하지만 다영이한테 하는 말은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도 어머니와 인연을 끊을 수는 없으니까. 평생 안 보고 살 순 없으니까요. 최대한 중재해 볼게요. 만약 다영이에게 계속 그러면 나도 곧 터질 거예요. 시댁에 데리고 가지 마세요. 여보, 어른인데 저 시대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아예 다영이와 친한 족속 부모와의 인연을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왜 이러는 거죠, 당신. 당신이야말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나는 다영이를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제가 신혼 때 당신께 이런 적이 있었나요? 정말 시어머니가 다영이를 차별할수록 우리 집 분위기도 많이 나빠졌어요. 남편과의 부부싸움도 대부분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만 아니면 우리는 싸울 일이 없었어요. 다영이가 시댁에 간다고 하면 어느 순간 심하게 불편해하고 밥도 잘 먹지 않았어요. 아이가 계속 불편해하자 남편은 어머니께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손자 사랑은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시댁에 가면 거실에는 민준이 사진만 있고 시어머니 지갑에도 민준이 사진만 들어있어 다영이 사진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영이와 민준이 둘 다 올 것을 이미 알고 계시면서도 민준이가 좋아하는 음식과 과자만 사두셨습니다. 어쩌다 다영이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민준이가 주어야 한다며 도우미 역할을 요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다영이가 언니로서 상황에 당황하기도 했죠. 언니, 그것은 모두 제가 겪어야 했던 일들이었어요. 신우는 시부모 집에 안 가도 자주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놀러 올 때마다 항상 저를 많이 배려해 주시고 다영이에게 장난감도 사주셔서 다영이는 고모를 정말로 좋아했어요. 신우가 우리 집에 오면 옆에 바로 붙어서 떼어내려고도 하지 몰랐어요. 결혼 전에 제가 그를 말려줬는데도 그는 남편만 보고 결혼했어요. 실제로 지금도 남편만 보면 너무 좋아해요. 우리 오빠는 정말 멀쩡해요. 하지만 저는 진짜로 엄마로서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힘들 때도 이해해주는 신호가 있고 가끔 싸울 때는 속이 답답해서 속말을 하긴 하지만 대체로 늘 편안한 남편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동서랑은 아이를 낳기 전에요. 그럼 두 사람은 시어머니 욕도 종종 하면서 친하게 지냈었는데 아이가 태어나자 상황이 바뀌면서 서먹해졌어요.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다영을 무시하고 민준에게만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니까 동서도 시어머니 눈치를 많이 보게 됐어요. 그 상황을 아는 신우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언니, 민준이가 만약 대학에 간다면 대학 등록금 4년째 다 준다고 할 거요. 다영이는 입학하든 말든 내가 알기론 관심도 없을 거예요. 나한테 한 말처럼. 그러나 신우의 말을 듣고 나면서 정말 심정도 안타까울 뿐이었어요. 정말 예쁘고 바르고 똑똑한 신우는요. 만약 집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면 얼마나 빼어난 사람이 되었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제게 그렇게 해도 친정에서 저에게 넘치는 사랑을 주시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친정 부모님은 다영이가 딸일지 아들일지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친언니 아이들도 딸들이었죠. 우연히도 우리 자식들도 딸들이었고 손주들도 딸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정 부모님은 많은 공주들이 있어서 집이 행복하다고 항상 아이들을 아껴주셨어요. 이러한 애정 표현은 시댁에서 민준이에게 해주시는 것과 달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뻤습니다. 딸의 생일이 되면 다영이가 평소에 가지고 싶어 했던 것들을 다 사주고 평소에도 친정만 가면 다행히 손이 무거운 채로 집에 돌아왔어요. 생선을 싫어하는 다영이를 잘 아는데 한우만 사서 먹였고 저한테도 고생 많다며 용돈도 많이 주셨어요. 이렇게 친정에서 다영이를 많이 챙겨주니까 다영이는 오히려 저한테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보러 가자고 조르기도 했어요. 시어머니가 다영이와 민준이를 대놓고 차별해도 저는 최대한 앞에서 막으려고 했고 집에서 다영이에게 저런 말에 휘둘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다 제가 기분 나쁜 티를 내기도 했고 실제로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고 다영이를 친정에 데리고 가서 명절에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당연히 시부모님께서는 난리가 났었어요. 시아버지는 정말 말이 없으실 정도였는데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게 무슨 행동인지 물으셨어요. 처음으로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다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명절 전에 시어머니 생일이었기 때문에 시댁에 방문했었거든요. 그때 민준이와 다영이가 놀다가 둘이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정말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아이들이 넘어지면 당연히 둘 다 챙겨야 하는 게 아닌가요? 아이들이 넘어진 걸 시어머니가 먼저 보았는데 시어머니는 민준이만 챙기셨어요. 저는 집에 있는데 시어머니가 민준이를 업고 들어오시면서 구급차를 부르라고 소동을 일으켜서 같이 있던 민준이의 상태를 보았어요. 그러나 다영이가 울면서 들어왔거든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다영이도 다쳤잖아요. 너 지금 나한테 소리 질렀니? 이런 표정 없이 행동해야지. 아니, 다영이도 손녀잖아요. 아이가 다쳤는데 민준이만 데리고 오신 어머님이 정말로 속상하고 어이가 없어서 화가 나서 나무라셨어요. 그러나 어머님은 오히려 당당해 보이시더라고요. 민준이 다친 것만 걱정하고 영국 뜻부터 하고 소동을 쳐서 제 딸은 제가 지켜야 하니까 다영이를 데리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해서 이야기했어요. 생일이고 나발이고 의식이 없어도 딸은 내가 지켜야 해. 지키라고 했는데 놀라서 뛰어온 거예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정말 많이 했지만 무시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 했어요. 여보, 화난 건 나도 정말 이해해 나였으면 화났을 텐데. 그래도 어머님 생신이었잖아. 자기가 아래 사람이니까 먼저 죄송하다고 해주라. 응, 제발 나를 봐서라도. 지금 무슨 소리야? 당신 지금 제 정신이야? 다른 날도 아니고 생신이었잖아. 내가 제사였으면 이런 소리 안 했을 거야. 결국 남편과 나는 한창 싸우게 되었고 나는 명절에 다영이를 데리고 친정에 갔어요. 다영이는 외가의 지속에 대해 매우 기뻤다. 시부모님이 난리를 쳤고 남편도 난리를 쳤지만 저는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 중 한 명인 시동생이 연락을 해왔다. 형수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개입해야 할 문제인지 고민이 되네요. 그래도 그냥 사과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시동생은 절로 사과했습니다. 사실 시동생이 잘못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사과를 했고 동서도 연락을 해와서 형님, 정말 당황했을 텐데 이해해주세요 라고 했으니 다른 사람들은 무슨 잘못이 있었는지 의아해했다. 신우야, 너 명절에 오랜만에 안 온 것 같아. 상관없다 생각했지만 나가서 그 사건 언급하니까 신우는 그럴 줄 알았다고 했어. 그러고 나니 본인 어릴 때도 그랬다고 하더라.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 남편도 나한테 무조건 잘못했다고 사과하더니 마지막 날 시부모 집에 가라고 했어. 나가서 먼저 시어머니에게 인사하자마자 마지못해 인사를 받았어. 그래서 서로 형식적으로 미안하다고 해서 사건이 마무리된 것 같았어. 그 후 서먹하게 지내던 중에 어느 날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민준이가 곧 생일이라는데 호텔에서 식사하자고 하는데 갈 거야? 누가 추진하는 거야? 만약 불편하시다면 중간에 개입해도 괜찮아요. 저는 시모 생일 때 가지 않기로 했었지만 시동생과 동서 생일을 고려하여 결국 가기로 결정했어요. 무려 5성급 호텔을 빌려 생일 파티를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민준이 생일이 지나고 다영이 생일이 다가왔어요. 민준이 생일 때는 호텔에서 생일 파티를 했었는데 다행히 지날 생일은 너무나 예측 가능해서 친정에 말씀드렸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민준이 생일 파티보다 훨씬 멋진 호텔을 예약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날은 다영이의 10번째 생일이었기 때문이죠. 워낙 친정에서 다영이를 사랑해 주셔서 생일 파티를 크게 열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영이가 이렇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는 모습을 시어머니께 보여주고 싶어서 고의적으로 초대했어요. 그렇게 다영이의 생일 파티를 열었고 신호도 초대했어요.